네, 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조금 전에 미국에서는 이 중국 위구르 지역에 대한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미중 간의 이 기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와 함께 그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폭스바겐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중국 JAC 모터스 모회사인 안후이 장화이라는 기업의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전해지는 모습인데요. 이제 전기차 시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날마다 상승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어찌됐든 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처럼 당연스럽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전기차를 사게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이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미래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 지금 내연기관의 차들이 모든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획기적인 이런 엔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기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습, 목표 주가가 쭉쭉쭉쭉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말은 전기차에 관련된 모든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보조금까지 주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싸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뭡니까? 결국 미래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가가 움직여 주는 것처럼 실제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당분간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도 이렇게 바람을 가득 담아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테슬라 지금 $320 선까지 올라온 만큼 전기차 시장에 또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소매 업종들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죠. 노드스트롬 오늘장 역시 16% 급등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소매업종들 이제 강하게 또 올라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시장에서 얘들이 정말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 어떻다 시장은 뭐예요? 가는 말 계속해서 가자라고 하는 애들 열심히 따라가야 되면 가자 같이 가자 따라가자 이런 모습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말에 여러분들은 난 가는 말 저기에 베팅할 거야 라고 해야지 나 혼자 나는 저쪽 다른 말에 탈래라고 아니다라는 거 가고 있는 말에 여러분들도 아싸 나도 이쪽에 타야지 라는 이런 증시 격언처럼 추세 그 시장에서 가는 방향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내지고 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말은 시장에서 그만큼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업종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점점 진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더 소비가 잘 될 거야. 셧다운 끝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보복 심리, 보복 소비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체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유통업체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유통업체 백화점 같은 신세계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같은 이런 소매업체들을 다루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경제재개와 직결된 종목인 만큼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오늘은 항공, 카지노, 호텔 관련주들 역시 동반 상승세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아마존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이죠. 죽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사의 자율주행사 인수인 건데 이제 외신에서는 유통, 물류 체계에서 AI, 로봇을 이용한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이 자율주행 차를 사나 만드나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을 모든 걸 완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이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아마존이 돈은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야, 갈 거리 가져와. 갈 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그런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율주행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 정말 자율주행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뒤에서 차서 잠을 자면서 야, 나 어디로 가져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가주는 이런 자율주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 시대가 지나가고 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이 다음 자율주행 이런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이런 집약되는 게 이런 바로 자율주행 차인데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만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슈가 같이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발을 담그고 있고 저기도 발을 담그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은 계속해서 꾸준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정말 미래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콕콕콕 찍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로보테크로의 선제적인 대응을 한 아마존의 이슈와 함께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장 관심주를 꼽아볼 텐데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나요? 네, 슈피겐 코리아 여러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 아이폰이 바로 네.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원래 하는 일은 뭐다? 바로 이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네. 보호 필름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결국은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휴대폰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갤럭시 시리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애플의 이런 시기로만 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할 건데, 실제 3월 달 정도에는 매번 갤럭시 시리즈가 새로운 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아이폰의 신규 이런 폰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즉 슈피겐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성수기는 언제다? 바로 이 하반기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5월 말을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지금 현재 열심히 찍어내고 있을 겁니다. 야, 하반기엔 잘 팔릴 거야. 상반기 코로나 이슈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에서 야, 이제 짜자잔 새로운 폰이 나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런 아이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실제로 아이폰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좀 삼자 물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폭증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슈프겐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이익 밸류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뭐 성수기 효과가 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슈프겐코리아가 좋은 게 또 뭐냐면 바로 현금입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거의 뭐 1,800억 이상의 지금 현재 이런 유동성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이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팔릴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업체이기 때문에 야 별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우리 휴대폰에 다들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케이스 같은 것도 하고 보호 필름도 다들 당연스럽게 한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아마존 순위에서 슈프겐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케이스나 이런 보호 필름이 계속해서 넘버 원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9월 하반기에 아이폰 판매 호조와 함께 슈피겐코리아 역시 이익률 개선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